일주일 좀 남았어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분석대 개천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밀도함수랑 정규분포 얘기를 정리했었죠, 그렇죠? 밀도함수가 뭐라 그랬지? 확률 1인 반에서 더해서 1인 그 면적이 1인 거예요. 진정 좀 하시고. 아 지금 여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 x축과의 넓이가 1인 함수를 확률 밀도함수라 그러고요. 함수 자체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우리가 확률값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질문이 확률밖에 물을 게 없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 구간 사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수투에서 적분까지 배워버리면 얘가 지금은 다 직선 버전이지만 곡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분을 해서 뭐 넓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중 얘기고요. 그리고 정규분포로 넘어가면 정규분포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정규분포 곡선을 갖는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 부른다. 그냥 이렇게 뭐 사실 뭐 암기한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의 그 그래프 모양을 갖는 그런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인데, 정규분포도 질문을 뭐밖에 안 한다? 확률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에 집착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그 밀도함수부터 혹시 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질문 받아가면서 풀이를 좀 209번이야. 복습을 하겠습니다. 209번이야. 네, 한 번만 얘기해도 209번 말고 잘 듣습니다. 네. 한 번만 얘기하세요. 209번. 209번이야. 또! 누가 몰라? 또 185번이야. 185번. 네. 또 있습니까? 191번이야. 이 정도 숙제 안 했다. 선생님 좋네. 네. 네. 180은 나도 풀었어. 157. 157 한번 볼게요. 네, 157. 아, 그래. 여기 앞에 있었구나. 아, 좋아요. 지금 잘했어요. 아니잖아. 여기 29페이지에 그죠? 여기 29페이지에 156번부터가 숙제였죠, 그렇죠? 157번 같이 풀어보죠. 157번입니다. 요게 이런 통계 파트에서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박스형 문제가 그 우리가 수원에서 수열할 때 배웠죠. 수열에서 우리가 그 수학적 기납법 할 때 이 다른 박스 문제 배웠는데. 거기는 확실히 허접해요. 왜냐면 앞뒤 문맥으로 다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앞뒤 문맥만 체크하면은 금방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통계 버전에서 박스가 나와버리면 사실 이 상황을 다 이해시켜 버려야 되는 문제가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도 물론 앞뒤 문맥으로 가볍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좀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냥 얘가 하는 진행 자체를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버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박스가 나와버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자, 157번 한번 풀어볼게요.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부터 n까지 n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때 4장을 선택할 때 4장을 선택할 때 아마 전체 경우에 쓰는 그런 뭐 NC4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상태에서 4장 중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자.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로 지정을 했군요. 그때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n은 4 이상이다. 그렇죠. 4장 이상 있어야 상황이 말이 되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 기납법 하듯이 바로 그냥 다 무시하고 박스로 들어가 버리면 잘 안 뚫릴 거예요. 알겠죠? 얘는 전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x값이 k1 확률은 1부터 k-1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와 k가 적혀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요 4줄을 이해를 해야지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px가 k 확률은, 자, 쌤이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 nc4고요. 그죠? 지금 x가 k인 거는 4장 중 제일 큰 게 k가 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맞죠? 그럼 위에서 4줄로 설명하는 건 뭐냐면 1부터 2, 3, 4, 점점점 가서 k가 있을 거고 k보다 큰 수도 있을 거고 막 가서 이제 n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구조가 되면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죠? k가 보면 1과 n 사이 어떤 수일 거니까. 그러면 k가 가장 큰 수이려면 k는 뽑아야지. 그죠? 그럼 k는 뽑았어. 그러면 얘보다 작은 수가 여기 앞에 k-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있는 거야? k-1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k-1개의 카드 중에서 몇 장을 더 뽑아야 돼? 3장이죠. 그래서 여기 원하는 경우의 수는 k-1c 3이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죠? 위에 4줄에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K인 카드 한 장 뽑고 그거는 경우에서에 포함되지 않겠죠. 한 가지니까. 그리고 K-1까지 K-1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더 뽑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얘다. 그래서 얘를 잡아두시면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나는 뭐 그냥 산수로 풀 수 있겠네. 왜냐면 위에 이렇게 되겠네요. KCR은 R분의 K 곱하기 K-1C R-1 2모로. 이게 뭐 증명박스이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뭐 이해하면 좋지만 알겠죠? 뭐 이해가 안 돼 상관없죠. 얘이므로 K 곱하기 K-1C 3은 4 곱하기 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봐봐 얘는 요 놈을 쓰라는 거니까 여기 지금 KCR은 R분의 K에 K-1C R-1인데 얘랑 뭐 매칭을 시키려면 양변에 R을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변에 R을 곱해보면 봐봐 이건 찾는 거죠. 요거 이제 약간 그 수원에서 배웠던 뭐 그런 접근과 유사한 거죠. 위에 문장에서 잘 뽑아내는 거지. 그럼 아무래도 이쪽 아닌가? 이쪽이 좌변에 있는 거네요. 그죠? K 곱하기 K-1C R-1인데 이게 3이니까 R이 현재 얼마인 상태인 거야? 4인 상태로 판단될 수 있겠죠. 요 상황에서 그렇죠? R이 4가 되면 이 우변이 이 좌변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4를 적용하면 4 곱하기 KC 4가 되겠네. 물론 왜 그런지 아직 모르죠. 뭐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증명박스는 그게 필요 없죠. 나에 들어갈 거는 뭐다? K가 KC 4죠. 이렇게 되나 보군요. 알겠죠? 나는 얘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왜 했는지는 우리가 아직 밝히진 않았죠. 그렇죠? 문제풀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나왔으면 좀 내려가서 다만 찾으면 되네. 자, 다 위를 보시면 다가 어쨌든 평균을 구한 결론이니까. 그렇죠? 위에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냐면 그 가운데 보시면 그러므로 EX는 하고 나머지는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 결론이 NC 4분의 4 곱하기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 나아가 지금 뭐죠? 나아가 KC 4다. 요 상황인 거죠. 그죠? 얘 또한 뭐 왜 이런지는 크게 상관없고요. 왜 그런 상관없고 어쨌든 저런 결과가 된 것 뿐인 거지.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뭐 얘가 뭐 했나봐 해가지고 얘가 결론이잖아 결국 그죠? 그런 다음에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의 나아가 얘죠. KC4가 N 플러스 1C 5이므로 이것 또한 내가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내가 이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얘도 뭐 얘가 설명한 거니까 얘이므로 평균은 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이므로 평균이다. 여기 대입하는 거 아니야? 얘를? 아니 없어요. 얘이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NC 4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1C 5라는 소리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여기 나와 있어 문제. 이해됐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만 정리하면 되겠죠. 얘 정리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예전 1학기 중간고사 할 때 쌤이 이제 증명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CR을 우리가 빠른 산수를 위해서 한글로 적어드렸죠. N으로부터 R개수를 곱하는 R표로 나누어라. 그렇죠? 근데 원래 정의는 그렇지 않죠. 계산법이.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계산법 뭐였죠? 요거? 아 그거요? N-R분의 N-R분의 R팩이요. 그렇죠. N팩 나누기 R팩과 N-R팩. 원래 이런 증명 과정에서 NCR은 이렇게 산수를 해야지 수식적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려면 저거 써야 돼요. 저거 쓰면은 봐봐. 써보겠습니다. 4분의 아니구나. 4 나누기 얘가 N팩이죠. N팩 밑에 4팩 N-4팩 곱하기 N 플러스 1팩 5팩 N-4팩이겠죠? 5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모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쓰고 정리하죠. N팩분의 4 곱하기 4팩
n-4팩 곱하기 확실히 어렵죠. 이런 라인들이 그러면 n-4팩 n 플러스 1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날라가고요. n팩 날라가면 요거 약분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요. n 플러스 1이 하나 남죠? 네. 그죠? 네. 그리고 4팩 날리면요 여기 5가 남죠? 맞습니까? 결론은 5분의 4. 5분의 4의 n 플러스 1이 평균인가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말한 다는 5분의 4다. 우리는 이런 거 확실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아마 그 대충 급하게 숙제하실 친구들은 여기는 숙제를 하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저는 됩니다. 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체크하시죠. 그다음 157번이었고요. 157번이었고요. 182번이요. 네. 또 사진 질문 좀 하세요. 159번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 통계 파트에서 이런 증명 박스가 나와버리면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서 힘을 줄 때 내기도 하는데 잘 또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알겠죠? 그렇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수능으로 가는 즉 문과 친구들은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내던 어떤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내다가 이젠 다시 안 내고 있긴 한데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마시고 보시죠. 자, 무게가 1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 쪽에서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전 기억으로 앞뒤 대충 쳐다보고 때려 맞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돼. 자, 무게가 1인추가 6개, 2인추가 3개가 있답니다. 1인추가 6개, 정리할게요. 2인추가 3개 있대. 그런 상황에서 비어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다. 상황을 이해합시다. 주사연기를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 나오는 수가 2 이하이면 무게가 1인추를 하나 넣고 정리 좀 할게요. 무게가 1인추를 넣는 확률이 6분의 2니까 3분의 1. 보통 이런 멘트들 나오면 쌤이 확률로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게가 2인추를 넣는 확률이 3분의 2. 정리 좀 해가면서 푸세요. 그래야 문제 잘 모를 거니까. 그랬을 때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 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총 무게가 6 이상이 될 때, 총 무게가 6 이상이 될 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 x가 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때 질량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은 이해됐죠, 그죠?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에 이제 1, 2 이런 거 넣을 건데 얘가 총합이 6이 딱 되는 6 이상, 그렇죠? 6 이상 딱 되는 순간 멈추고 그 안에 추의 개수를 x라 하자라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사실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으려면 이 상황에서 그냥 표를 완벽하게 짤 수 있으면 사실 뭐 푸는 거야. 잘 풀리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흐름 따라가 볼게요. 1번 첫 번째 x가 3인 사건은 그러니까 추 3개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바로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추 3개로 게임이 끝나려면 뭐가 나와야 돼? 2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1이 개입되는 순간 3개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가는 구하기 쉽게 된 P x가 3이라면 이건 그냥 구하라고 된 거야. 27분의 8이요. 그렇죠. 얘가 3번 나오는 거니까 27분의 8이겠다. 3분의 2 3승. 쉬워 쓸게요. 3분의 2 3승. 이렇게 정리. 얘가 가고요. 가는 구했고. 자, 두 번째. px는 4일 확률을 구해라. 자, 4개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행히 증명 박스다 보니까 얘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문제 보시죠.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4이고 네 번째 무게가 2인 추를 넣는 경우와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이제 나가 있고요. 3C1에 3분의 1에 1승 3분의 2에 2승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알겠죠? 얘가 지금 한글로 2개로 분류시켜줬죠? 지금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세 번째까지 그 무게가 4인 케이스의 마지막에 1을 넣는 경우 그렇죠? 네 번째 1을 넣는 경우 그래야 4개일 거니까 그 다음 세 번째까지 무게가 5인 경우 세 번째까지 무게가 5이면 네 번째는 뭘 넣든 6 이상 될 거니까
1을 넣든 2를 넣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봐봐.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당연히 두 번째 얘기한 걸 텐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건 무게가 1인 거고요. 3분의 2라는 건 무게가 2인 거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세 번 시행 중, 독립시행이죠. 세 번 시행 중 한 번 3분의 1이 나오고 두 번 3분의 2가 나왔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미 얘는 뭐 한 거야? 세 번 중 뭐 1이 한 번 나오고 2가 두 번 나온 상태인 거니까 이미 무게가 얼마인 거야? 5인 거고, 그쵸? 2가 두 번 나왔으니까 무게가 4, 1이 한 번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한 번 더 했을 건데 그 뒤에는 확률을 굳이 얘기하면 확률이 1입니다. 그죠? 왜? 1이 무게가 1인추가 나오든 2인추가 나오든 6은 넘어갔으니까, 그죠? 멈췄을 것이고 개수 4개일 거 아니야. 이랬습니까? 그냥 여기에 1이 안 적혀있을 뿐인 거죠. 1은 의미 없으니까. 그럼 나한테 이제 얘를 하는 거예요. 얘를. 얘가 뭔가 방향성을 잡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 나와 있다시피 그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무게가 4가 돼야 돼. 그러면 세 번 진행할 때 1과 2로 기준하면 뭐 어떻게 나와야 돼? 30. 1이 몇 번? 두 번이요. 두 번. 2가 한 번 나와야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여기서 뉘앙스가 독립시행을 쓰라는 뉘앙스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세 번까지 시행을 3회까지에서는 1이 두 번, 2가 한 번 나와야 돼. 그럼 무게 4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요거 독립시행. 세 번 중 두 번 1이 나오고 남은 한 번은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임 끝난 게 아닙니다. 3분. 그쵸? 얘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무게가 4인 거잖아. 그쵸? 총 무게가 4인 거니까 여기 뒤에 꼭 뭐가 나와야 돼? 거의 3분의 2가 나와야, 그죠? 6이 탁 돼서 이제 게임이 끝나고 추가 4인 거니까, 그쵸? 여기 뭐가 돼야 돼? 2가 나오면 3분의 3분의 2가 되겠죠. 요게 나옵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나 얘를 더해라 이 말이죠. 오케이? 뭐 통계의 틀을 띄고 있지만 사실 그냥 확률 문제죠. 확률은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px가 5일 확률을 구해라. 이제 아마 나까지 구했으면 감은 잡았을 거라 이 달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개가 되려면 얘가 또 설명하고 있어. 한글로. 네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4이고 다섯 번째 2를 넣는 경우가 그게 이제 아마 그 px는 5일 때 왼쪽 확률이겠죠. 그죠? 그 내가 구했고. 그지? 그 다음 그 뒤에 말로 돼 있는 게 네 번째까지 넣은 추의 총 무게가 5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죠? 나한테 구하라는 이 얘가 말하는 단은 뭔가요? 한글로 정리해 보면요. 네 번째까지 총 무게가 몇이어야 돼? 까지 총 무게가 5일 확률을 다해 적으면 되겠죠. 그죠? 네 번째까지 합이 5가 돼버리면 그 다음 뭐가 나오든 6 이상 될 거니까 추는 5개일 거니까. 그렇죠? 그럼 네 번째까지 무게가 총 무게가 5가 되려면 1과 2가 어떻게 나와야 돼? 1, 1, 1, 2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1, 3번에 2 한 번. 맞습니까? 오케이? 그죠? 그러면 동시에 네 번 중 뭐 1을 기준 가죠. 3번 3분의 1 나오고 남은 한 번은 3분의 2가 나와야지. 요게 이렇게 돼요, 확률. 그죠? 그럼 다섯 번째는 굳이 쓴다면 1.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행히는 얘가 들어간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아마 최근에 푼 여러분 통계 문제에 비해서 확실히 얘가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질문 박스가 선생님 뭐 자력으로 잘 풀린다.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이 확률 쪽 얘기와 경우의 수 얘기가 좀 아직 잘 살아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통계는 사실 약간 포인트가 다르니까. 알겠죠? 통계 쪽 문제라기보다는 예전에 배웠던 그거에 대한 확인용 문제라고 보기도 더 나을 것 같네요. 넘어가서 이제 밀도함수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도함수밖에 아까 질문이 185번이요. 네, 18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185번입니다. 185번입니다. 가보시죠. 자, 0부터 3에서 정의된 연수 확률면서 x의 밀도함수가 자, 얘가 확률 밀도함수래요. 태용아, 네. 뭐부터 해야 되니? 구간을 구해야죠. 네? 네? 뭐부터 해야 되니? 넓이가 1인 건 확인할 필요가 없긴 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힌트가 다음과 같다. P
0부터 x가 1까지 확률이 2p a부터 a 어디 모르구나 3까지 확률과 어떻게겠네 그쵸? a는 1과 3 사이다 a 값을 구해라 a가 지금 여기 어딘가 있다는 소리네 그쵸? 뭐 아무 때 잡아 그치? 얘가 뭐라고 했어? 요 넓이의 몇 배가? 2배가 0부터 1까지다 뭐야 0부터 1까지는 이 넓이 구할 수 있네요 그쵸? 0부터 1까지는 넓이가 얼마야?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네 그죠? 그러면 얘의 넓이의 2배가 3분의 1이니까 요 넓이가 얼마나 거야? 6분의 1이라는 소리네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부터 3까지 요 넓이가 결국 6분의 1이다 여기까지 시키면 보였을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A를 구해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밀도함수는 거의 뭐 다 직선 얘기이기 때문에 쌤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함수식을 만들어 대입도 나쁘지 않지만 B를 이용한 닮은 B를 이용한 길이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보시면 봐봐 여기를 요 삼각형과 닮음을 쌤은 이용하겠습니다 요 삼각 닮음 요렇게 알겠죠? 여기 길이가 2죠 그치? 여기 길이 얼마야? 3분의 2죠 아 높이가 3분의 1배가 되고 있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3-a죠 맞습니까? 여기 길이 얼마야? 3분의 1에 3-a겠네 이해했습니까? 넓이 뭐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3분의 1에 3-a의 제곱이 6분의 1이다 그렇죠. 결론은 3-a의 제곱이 1이다 3-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것인데 뭐 a는 2겠죠 a이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직선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B를 이용하는 알겠죠?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이제 잘 모를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187 187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 풀이가 명확하니까 알겠죠? 연습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187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뭐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예고,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은성아 이거 그림 뭐겠어? fx 그리면 되게 신기한. 야 일단 1차식이니까 뭐야? 전부 다 되겠어. 아 그렇죠. 직선이죠 직선. 그죠? 쌤의 의도는 직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직선이죠. 그렇죠. A, B가 양수고요. A는 양수. 직선은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 대입해서 드려요. 위에 또 드릴게요.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0이죠? 마이너스 A, 0을 지나고요. 0을 집어넣어. B네요. 0, B를 지나면 2식 됐습니다. 밑에 0을 넣으면 0, B를 지나고요. 알겠죠? 항상 연속일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긴 해요. 알겠죠? 아무튼 0, B를 지나고 4를 넣어봐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그죠? B 마이너스 3분의 1이 음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알겠죠? 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근데 0이 되는 케이스가 더 특이한 케이스 아닌가? 그잖아요. 그냥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띄어나서 그냥 띄워서 그려요. 이렇게 모르니까 B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3분의 1 요게 더 맞지. 굳이 두 개로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얘가 0이면요 뭔가 넓이를 계산했을 때 B가 3분의 1 튀어나올 거야 그냥. 알겠죠? 근데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면 0이 되는 게 특이한 케이스니까 일반적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상태겠죠. 오케이? 뭐 되게 각을 세워서 꼼꼼하게 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뭐 1번 B가 3분의 1일 때 삼각형을 그리고 2번 B가 3분의 1이 아닐 때 3분의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리시고 알겠죠? 근데 뭐 얘는 요거 뭐 직관적 해석이긴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저렇게 그려도 분명 답을 구했을 때 그 B가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풀이는 지장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넓이에서 해결될 겁니다. 뭐 그럴 건데 문제 볼게요. 0부터 4까지 넓이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 자 여기 이런 되겠네요. T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랑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A부터 아닌데 뭐야 지금 0부터 4죠. 이상한 짓을 했네요. 0부터 4까지 넓이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요 얘기했네 그쵸? 무슨 얘기지? 요 넓이 요 삼각형 요 넓이의 2배가
0부터 4까지 이 넓이랑 같대요. 그죠? 오 잠깐만. 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죠. 아 내가 그걸 안 쓰고 너무 급하게 들어오긴 했네요. 그죠? 원래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여기 길이가 A, 여기가 B. 그죠? 원래는 식을 쓰면 뭐 2분의 1 AB 더하기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식이 좀 더러워질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1이다를 쓰는 습관이 좋긴 해요. 알겠죠? 근데 얘를 먼저 보면 안 쓴 게 더 나았긴 했네요. 왜 그러냐면 봐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합이 1인데 어디 갔어? 헷갈려. 얘가 얘 두 배 돼. 이해했어요? 잠깐 가벼운 문자 써볼게요. 여기를 뭐 요 넓이 P, 요 넓이 Q라 쳐볼게. P 플러스 Q가 1인데 그죠? 뭐라고 했어? Q가 2P랑 같대. 그죠? 이게 전 범위를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넓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이가 1인 걸 식으로 안 써도 알겠죠? 그러면 2P 집어넣어 버리면 3P가 1인 거니까 P가 3분의 1이란 소리네. Q는 그러면 3분의 2겠네. 그죠? 그래서 요 힌트를 바로 적용하면 두 넓이의 합이 1인 거와 요 관계를 적용했더니 여기 넓이가 3분의 1, 여기 넓이가 3분의 2인 걸 발견을 해버린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질문은 뭐 A, B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결국 바로 하겠습니다. 요 넓이부터 갈게요. 2분의 1 2빼기 A죠. AB AB가 3분의 1이다. 하나 발견. AB는 3분의 2다. 생겨놓으시고 그쵸? 요 넓이 구할게요. 손이 좀 가겠네요. 요게 B 요게 4 요게 B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2B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B가 나오겠죠. 대입하면 A 나오겠죠. 뭐 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 넓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밀도함수에 뭐 통계적인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적인 넓이 구하는 알겠죠?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정규 분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225번 전에 있습니까? 2번이요. 뭐? 209번 209번 또 있습니까? 요 두 개만 했습니다. 두 개로 충분히 이제 복습은 확실히 될 것 같네요. 자 209번이 그런 멘트를 꼭 기억해야 돼. 정규분포는 확률에 집착해라. 확률 문제다. 알겠죠? 봐봐요. 자 어느 지역 청소년 음악 콩쿨 지원자 1000명의 평가 점수가 자 지원자가 1000명이래. 왜 줬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지원자가 1000명인데 점수가 n 63,2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있습니다. 점수 그렇죠? 그때 이 콩쿨 예선을 통과한 인원이 242명이야. 이미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앞에 문제 몇 개 풀어볼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죠? 1000명 중에 242명만 통과해? 아 통과 확률 2.4. 통과율이 했을까 그냥 1000분의 242명이니까 그렇죠? 정규분포는 이런 확률을 이제 그 소수로 표현하죠. 0.24이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합격 확률이 0.24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최저 점수를 구해라. 뭐 나머지 문제는 똑같네요. 들어가 버리면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 복수 한번 합시다. 63점이고요. 확률 여기 점수가 높은 애들 0.242가 돼야 돼 이 소리죠. 그때 이 최저 점수 구해라 이 말이죠. 여기 넓이는요 0.5에서 빼면 0.258 될 것이고 그죠? 집값 구하면 Z가 0.7이네 그죠? 점수차를 구하면 0.7 곱하기 표준 편차 14 점수는 77이었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끝. 나와요. 이 정도 사이면 되니까 아주 좋네요. 다들 진이 빠져서 떠들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수업하기 안 좋네.
근데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너 갑자기 텐션 다시 올라왔어? 네, 다시 올라왔어. 나 죽어 있어 그냥. 자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확률 x가 정규분법 225번입니다. x가 m 다들 이제 힘이 슬슬 빠져 보입니다. 시그마 보시죠. p m 마이너스 시그마 x가 여러분 그 정규분법은 항상 하나의 확률을 볼 때마다 그림을 그리기 추천합니다. 알겠죠? 얘를 딱 보고 넘어가지 말고 그려놔 이렇게.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을 따박따박 그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잘 보입니다. 알겠죠? 얘가 뭐라 얘기했냐면 m-알파 t가 하나 가세요. m 여기 있고 m-알파 여기서부터 m 플러스 2알파 이렇게 t가 나기 m 플러스 2알파 요 넓이가 a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p 요거 어떻게 알았어? 절대값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풀으라고 알겠죠? 어떻게 돼? 시그마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인가요? 그죠? 또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이거 근데 이게 양쪽을 푸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작다가 그죠? 크다죠 얘는. 작거나 같다 어떻게 돼? 이 확률 얼마일 것 같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죠? 여기서 다르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랬습니까? 아무래도 양쪽보다는 이 사이가 편하겠죠. 얘가 b보다 1 마이너스 b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여러분 선택이지만 알겠죠? 나 이쪽으로 할게요. p 이 사이로 풀어야 풀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2 여러분 이 확률 값을 구할 때 주어는 x입니다. 변수가 x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x를 정리하면 시그마 곱하시고 시그마 m 더하시고 결국 나한테 m 마이너스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요 넓이가 지금 이제 1 마이너스 b다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얘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운데 m일 것이고요. m 마이너스 2 시그마 좀 멀리 가시고요. 저거랑 좀 비교해서 m 플러스 2 시그마겠죠. m 플러스 2 시그마 그죠? 여기 사이 넓이가 얘다 이 소리지. 이랬어요? 쟤랑 뭐 비교하려면 요 반쪽 넓이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랬습니까? 이거를 저기 적용하면 요 반쪽이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는 굳이 구한다면 a 마이너스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대충 뭐 이 쪼갤 수 있는 거 다 구해봤습니다. 알겠죠? 질문이 뭐죠?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그지? 나한테 질문은 이거네요. p 쌤이 질문도 보지도 않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놓은 거야. 얘를 구하래요. 이게 뭡니까? 그림 그려야지. m이고요.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여기 구하라. 그러면 m과 m 플러스 시그마 사이 용넓이가 필요하겠네. 왜? 그 0.5에서 2분의 1에서 요놈 체크된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랬습니까? 여기는 쌤이 센스 있게 미리 구해놨네요. 그죠? 여기네. 그죠? 어차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놓으면 그게 쓰이겠죠. 얘가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 요게 a-2분의 1 더하기 2분의 1b니까 빼면요 가로하고 a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부에 쓰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b 얘가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넓이 얘기야 그냥 넓이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뿐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손이 좀 가는 문제네요. 절대값 때문에 여기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뭐 여러분 이해 잘 되시죠? 우진아 이해 잘 됐죠? 네. 봐봐. 자 이게 잘 이해됐으면 쌤이 당연히 원칙적으로 내가 요딴 거는 그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쌤 방금 전 이렇게 풀면 어려울 게 없어. 어떻게 나오니? 쫙 풀어서 풀어버려. 알겠습니까? 네. 다만 여기 이제는 뭐 풀어서 풀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의미를 살짝만 얹어드리면 얘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G 그렇죠. C 맞습니다. 표준화 상수죠. 이거를 의미를 쌤이 예전부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안 풀어도 돼. 다만 이제 이런 의미를 뭐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 될 거니까 추가적 얘기를 해드리면 요게 이제 표준화 상수값인 거야. 그럼 결국 얘가 완전 의미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P 절대값 C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넓이가 1-b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 말은 P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넓이가 1-b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그 어찌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 같은 걸 준 거죠. 이걸 적용하면 근데 이렇게 보면 더 어려워. 설명만 듣고 헷갈리면 버려. 자, 이런 상태인 건데 그럼 막 얘가 주는 의미가 어차피 이거였잖아. 왜 이게 되냐면 G값이 2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점수 차이가 지금 빼면 2시그마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2시그마 나누기 시그마 G값을 보면 이게 G값이 2일 때 해당하는 넓이야. 여기도 G값이 2일 때 해당하는 넓인 거죠. G값이 2일 때. G값이 2일 때. 양쪽으로 이만큼 간 넓이가 1-b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동되긴 해. 이런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자꾸 뽑아서 풀이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해설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교과서적 풀이를 좋아하시는 쌤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서 더 꼬아놔 버리면 더 안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x가 변수니 x로 푸는 게 당연히 쉽고 알겠죠? 네, 지금 여기는 뭐 살짝 먼저 왔습니다.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긴 한 거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도움은 될 거다.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정규분포의 그 긴 얘기. 레스트 타임. 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시죠. 자 어디냐면 여러분 45페이지부터 또 이렇게 정규분포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미 정규분포는 우리가 계속 풀어와서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 처음에 정규분포를 알려드리고 여러분한테 제시된 그 숙제는 뭐였냐면 이 하나의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뭐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합격률을 던져주고 최저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두 정규분포를 비교하는 걸로 넘어가는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뭐 새로 배울 건 없고요. 이 정규분포 두 개를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어볼게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230번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230번 보시죠. 그림이 없어요. 자 230번을 보시면 네? 그림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림이 없다고? 그렇죠. 그림이 없어서 하는 거죠. 보시죠. 자 x가 n 2,3의 제곱을 따르고요. y는 n 0,2의 제곱을 따르는 각각의 정규 분리됩니다. 자 그때 px가 2k 이상의 확률과 py가 k 이상의 확률이 같대요. k 값을 구해라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뭔 소리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확률의 그림은 하나하나를 딱 그려주세요. 여기는 x축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요. 그죠? 여기는 y죠. y. 이게 y축인 거야. 확인해서 y니까 y에 따른 정규분포 x겠죠. 둘이 다르겠죠.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k 이상의 확률이 k 이상의 확률과 똑같은 건데 k의 범위가 살짝 나와 있네 안 나와 있네요. 좀 확인해 볼게요. k가 지금 얘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봐요. 둘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 k가 지금 잠깐만요. 이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거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알겠죠? 당황할 게 당연히 아니죠. 첫 번째 1번 k가 여기라면 그죠? k가 이 작다면 네. 하나만 구하고 1에서 그거 빼면 안 돼요? 1에서 빼는 게 무슨 얘기야? 하나만 구하고 1에서 뺀다? 잠깐만 나 풀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알겠죠? k가 여기 있다면 그죠? 2k도 어디 있어야 돼? 2k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여기 2K 여기 2K구나. 미안합니다. 2K구나. 그럼 K는 이거 작다. 그쵸? 2K 2K가 여기 있다면 지금 얘가 말하는 요 넓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K니까 K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K도 0보다 작아야 되겠네. 둘 만족하면 얘가 돼야 되겠네. 그죠? 이 넓이 같다는 거잖아.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0.5로 똑같을 거고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다는 건데 이 두 넓이 서로 다른 그래프에서 요 두 넓이가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K와 2K가 같다는 거야? Z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Z가 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거 확률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점수차를 쓰고요. 마이너스 K죠. 빼면 마이너스 K 나누기 1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Z 값이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K죠. 요걸로 우리 확률 구하지 않나? 그죠? 이쪽 마찬가지지. 어떻게 해야 돼? 점수차가 2 마이너스 2K죠. 맞습니까? 그지? 얘 나누기 표준 편차 3분의 2 마이너스 2K잖아. 그쵸? 서로 다른 그래프에서 넓이가 같다는 건 Z값, 표준화 상수가 같기 때문에 그 표에서 같은 표를 보고 넓이 보였을 거 아니야. 이랬어요? 서로 두 다른 데이터의 넓이가 같은 이유는 표준화 상수 값이 같기 때문인 거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다는 소리인 거죠. 3분의 2 마이너스 2K가 2분의 마이너스 K랑 같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계산해보면 곱해보면 4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3K니까 된자만 하죠? K가 4가 나옵니다.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K가 우리가 0보다 작은 걸로 우리 들어왔단 말이야. 그냥 4라고 해버리죠. 말도 안 없어. 자, 두 번째.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 두 개 비교하니까 얘는 이제 어디가 어딘지가 어느 쪽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2고 우리 잘못 만났다 그죠? 여기 K가 어디 있다? 2K가 여기 있다 소리죠. K도 여기 있다 소리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똑같이 풀어보면 그러면 K, 2K 이상인 요 확률이 X죠. Y일 때 K 이상인 확률은 똑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요 넓이와 요 넓이 같다는 건 여기 집값이 똑같다는 소리인 거지. 그쵸? 보여보죠. 점수차 2K-2 나누기 표준편차 3분의 바로 가죠. 그쵸? 점수차 K 나누기 표준편차 2 얘가 같다는 거야. 곱해보면 4K-4는 3K 뭐라? K는 4 나오네. K는 3 맞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런 식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비교할 때 이제 쓰는 게 뭐야? 표준화 상수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문제가 쫙 나와 있고요. 지금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또 지금 나와요. 아니 254번 잠깐만요. 미친 계속 얘기해. 254번. 자, 남은 친구들 254번 풀어보세요. 이건 풀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빨리 풀어봐. 미지수 계산할 때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미지수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네 하고 싶은 걸로 잡으면 돼. 저 하고 싶은 거요. 응. 예를 들어 뭐 K라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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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 254번 풀어보세요. 254번. 254번. 풀어봐 빨리. 전 질문 있는데 숙제 곡지 어디까지? 그건 뭐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쌤, 적당히 내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다리세요. 쌤 우리 루트쌤이랑 말씀해 보셨어요? 원. 그거에 대해서. 254번 풀어보세요. 또 짝수냐? 254번 풀어보세요. 오늘 하고 아마 2번 정도 딱 하면 공개가 끝나겠습니다. 254번이나 보세요.
쌤이 확실히 어렵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소리 아닌가요? 이게 이 소리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아니 뭔 소리? 무슨 말이야? 영문색깔 넓이가 0.3나라는 거죠. 잘 풀었네. 네? 잠깐. 쌤 갑자기 가격이 나오니까 약간 좀 헷갈리네. 그렇구나. 그 정도는 된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254번입니다. 자, 정규분포는 어떻게 풀라고? 확률에 집착해서 푸세요. 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가 x네요. 그죠? 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한편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은 표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표를 딱 봤어. 알겠죠? 야 지금 이 무게가 x 아니야? 그죠? x가 500 미만이라는 요 글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돼? x가 변수인데 x에 대한 범위가 나왔어. 뭐부터 구해야 돼? 그림. 그림 그려서 뭘 구할 거야? 왼쪽. 가운데 왼쪽. 그러니까 뭘 구할 거냐고. 0.5. 확률을 구해야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럴 거니까 500 미만을 보자마자 선생님 500 미만의 확률은 0.5인데요? 라고 확률부터 구해야죠. 내가 갑자기 왜 확률을 구하는 거지? 확률을 추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니까? 정규분포. 정기분포 문제니까 확률부터 구하세요. 얘의 확률이 0.5네요. 물론 아직 내가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확률을 구하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 알겠습니까? 500 이상, 550 미만? 500 이상, 550 미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확률 구해야죠. 점수차가 50점 나오면 50 나누기 50은 1이네요. 집값이 1일 때 확률이 거기 나와 있네. 그죠? 0.34입니다. 그죠? 550 이상은요? 여기겠죠? 여기가 0.34니까 여기는 0.16이겠네. 0.1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규분포 스토리를 가다 보니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다 보니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뭘 묻는 거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뭘 묻는 거죠? 포도 한 송이 가격의 야 지금 나 무게를 x로 잡았는데 갑자기 얘가 가격에 대한 또 확률 변수 지정을 했네요. 요거 잠깐 y를 할게 그냥 x 쓸 수는 없잖아. 그쵸? 이 가격에 대한 기대값 평균을 구하랍니다.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평균 질문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정규분포 문제는 아닐 것이고, 그쵸? 평균을 물어봤어. 상황을 체크해야죠. 잠깐만요. 가격 여기 있는데, 야 1000원대로 확률이 0.5고요. 1100원대로 확률이 0.34고요. 1200원대로 확률이 0.16이래요. 냄새가 좀 납니까? 네. 이거 어느 파트야? 확률 분포표 문제인 거죠. 네. 좀 더 이쁘게 세팅해드려? Y가 있고요. 가격이 Y잖아. 가격이 1000원대로 확률이 0.5라는 소리고, 가격이 1100원대로 확률이 0.34라는 소리고, 가격이 1200원대로 확률이 0.16이라는 소리죠. 그죠? 여기서 Y 평균 구하려잖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더하면 정답. 이런 문제네. 그냥 결국 답이 안 나오나? 답이 안 나온다고요? 답 나오는데? 답 나오는데. 산수 다시 해보시고 알겠죠? 산수적이야. 그런 문제인데 결국 봐봐. 여러분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게 정규분포가 어쨌든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뭐 분포표에서 평균도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게 하나의 하나 도구로 잠깐 사용될 뿐인 거죠. 정규분포가. 그렇게 따지면 확률이 개입된 모든 유형의 정규분포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정규분포의 역할은 확률만 구해주는 역할이야. 그 다음은 새로운 문제를 구성하겠죠. 여기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세팅해서, 그죠? 이 확률 값을 정규분포로 구할 수 있게 세팅한 것 뿐인 거 알겠죠?
여기 뒤에 다양한 접근들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일단 확률부터 구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 여러분이 배운 어떤 틀에 확률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들을 자꾸 만들 겁니다. 알겠죠? 그거를 판단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뭐 이거를 그죠? 분포표와 연결시킨 거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과 연결시켰을 것이니 그 판단을 잘해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의 웬만한 얘기들은 다 끝이 났고요. 5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한 이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53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찍겠습니다. 오늘 찍어야겠죠? 53페이지에 자, 뭐 노트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거기에도 적혀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범위에 따른 확률을 자꾸 구하고 있는데, 알겠죠? 그 정규분포 곡선의 좀 더 디테일한 성질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룰 줄 아니까, 알겠죠?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x의 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 fx가 있고요. y의 분포를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 gx가 있고요. z는 아니고 w로 가자. z는 표준화 상수니까 w를 따르는 hx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정규분포 곡선을 하나의 어떤 그 축의 좌표 평면에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색깔 바꾸기 합시다. g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은 다시 지을게요 내가. 네. 그리고 같은 높이에 얘를 흰색은 이동한 그래프만큼 hx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hx 그리고 노란색을 fx 합시다. fx 흰색을 gx 할게요. 이렇게 gx를 평행 이동하면 hx와 겹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x와 y와 w의 평균은 어떨까요? X랑 Y가 같아요. 그렇죠. 같겠죠. 같은 위치에 평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W보다 커요. 거기는 작아요. 예. 작죠? W가 여기죠. 여기 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의 위치는 그 대칭의 위치인 거죠. 그죠?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해 가지고 평균을 비교하시고요. 두 번째 표준 편차는 어떨까요? Y랑 W랑 같아요. 그렇죠. 표준 편차는 이게 그 얘네들이 분포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이 그래프 자체가 평행 이동하게 겹친다는 것은요, 이 분포 정도가 똑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같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X가 이 작아요. fx와 gx를 비교할 때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또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누가 더 큰 거야? 저기 X가 작아요. 그러니까 x가 작아요. fx죠. 얘가 작아 맞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은 평균 쪽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평균과의 점수 차이가 적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겠지. 표준 편차 자체가 이 편차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편차의 평균 아니지만 알겠죠? 그런 유사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몰려 있으면 표준 편차 작다.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뭐 유형 13번에 많이 나와 있네요. 그 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풀면서 쌤 279번 질문이요. 자, 279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풀어보고 한번 잡아줄 가치가 있겠네요. 풀어보세요. 지금요? 네, 3분 되겠어. 3분. 한번 해봐. 무슨 얘기 하는 건지. 279번. 네, 279. 갑자기 확 이동하셨네요. 네? 갑자기 확 이동하셨네요. 이거 잘못했어. 모든가 말든가. (279입니다) 279 279 한번 279 279
따뜻하긴 하겠네요. 손이 좀 가겠네. 좀 더 주세요. 네. 그럼 더 드리겠습니다. 맞아. 오케이. 여기서 x가 이제 50보다 크다고 쓰니까 여기보다 큰 거 아니야? 맞아. 뭐가 이제 여기가 5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니까 붙여서 1이 맞죠? 그렇지. 그런 뜻이네요. 지금 풀면 되고. 그렇지. 그랬어. 잘안 됐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유의 문제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랑 얘가 지금 그렇죠. 이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요거 이동하면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봐봐. 얘를 이렇게 봐봐. 얘를 싹 이동을 시킨 건데 얘를 이동시키면요 무조건 여기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그래프다 보니까 알겠죠? 이게 대칭형 그래프다 보니까 얘가 얼만큼 이동해야지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 성질만 이해해도 이 문제는 그냥 뚫린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체크를 해보면 봐봐. 그러면 얘와 얘가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여기 x는 50에 서로 대칭형의 그래프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 보면 얘가 말하는 기억 a를 구해라. 요 간격이 24이기 때문에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일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24에서 잠깐만 있어봐. 내가 fx 잘못 썼나? a가 38이 50에서 빼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면 12니까 빼면 어떻게 돼? 얘가 38. 그렇죠. 얘는요? 64. 64입니까? 62. 그죠? 12를 더하면 6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값은 나올 것이고 A는 구했습니다. 기억은 참이겠죠?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그럼 A를 구했으니까 A를 없애고 구하시죠. 여기가 헷갈리니까 여기가 38, 62. 인 상태에 이제 x 그래프, y 그래프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니은에서는요, x가 50 이상, x 그래프는 이거죠, 그죠? x가 50 이상이면 이렇게 가는 이 작은 넓이, 이 넓이, 그죠? 요게 대칭이니까 y로 얘기하면 50보다 작은 요 넓이가 같겠지, 그죠? x가 50 이상의 확률과 y가 50 이하의 확률이 같겠죠. 더하기 y가 50 이상의 확률, 요 나머지를 채워주는 거죠. y 기준으로. 그러면 합은 1이다. 니은도 참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기억 니은이 대칭성을 파악되냐라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40부터 43까지 넓이를 직접 구하라는 건데 그걸 구하라고 나의 힌트를 줬겠죠. 나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를 보시면 33부터 33이 여기 있을 거고요.
33. 36은요? 뭐 이쯤 있겠죠? 36 있죠? 요 넓이가 일단 요 넓이가 0.24라는 게 나와 있고요. Z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생략. 표준이 잘 모르죠. 그리고 38부터 43. 38부터 이것도 X죠. 43. 5만큼 차이 나네요. 애매하다. 여기가 43. 요 넓이가 또 0.38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구해보면 40부터 43이면 이거는 여기서 좀 헷갈리겠네. 다시 그릴게요. X가 지금 가운데가 38인 상태이니까 그죠? 그때 나한테 물어본 게 40부터 2칸 떨어진 지점부터 5칸 떨어진 지점의 넓이를 파악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2칸과 5칸 사이의 요 넓이인데 38이고 36이 2칸이고 33 5칸이죠. 얘와 같겠네. 그쵸? 대칭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24가 맞고 그 다음에 64부터 67 얘도 바로 확인할까요? 64 여기 62니까 64가 2칸 67이 5칸 요 넓이는 같은 넓이겠네. 그쵸? 표준비자 같으니까 뭐 표준화 상수까지 안 가도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부터 64 평균으로부터 2칸 떨어진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이것 또한 X에서 38부터 2칸이면 40까지인데 38부터 그죠? 40까지 넓이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구해봐야 되나? 봐봐 지금 봐봐요 38부터 43까지가 5칸 차이 맞죠? 네. 5칸 평균으로 5칸 한 게 0.38인데 2칸 가고 5칸 2칸부터 5칸 사이가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지금 나한테 물어본 요 넓이는 여기 비어있는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쌤 그림의 간격이 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얘가 5칸 간격이고 얘는 5칸에서 2칸을 뺀 거니까 결국 평균에서 2칸 간격은 여기에서 이걸 뺀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빼기 얘를 하면 얼마야? 0.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참이다. 우리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체크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칭성과 관계된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개 더 시켜볼게요. 281번 풀어봐. 281번. 281번. 요거는 1분 드리겠습니다. 281번. 성능이 있어요. 일분이 지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자, 간단한 문제 안에 들어. 자, 얘의 확률이 최대이려면, 그죠? 어떻게 돼야 돼? 야,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확률이 최대이려면 어디를 잘라야 돼? 가운데. 그렇죠. 7을 정 가운데 두고 딱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2a-5와 4a 플러스 1의 중점이 얘가 되게 간격 똑같게 딱 잘라야지. 한쪽을 치우쳐버리면 넓이가 작아지겠죠. 평균 쪽이 제일 넓이가 높기 때문이겠죠. 이 대칭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의 중점이 얘가 될 때가 최대가 된다 넓이는 알겠습니까? 요 정 가운데로 둬야죠. 그럼 얘는 둘 더하고 그냥 식으로 쓸게요. 둘의 합을 2로 나눈 값이 7 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거기 체크하시면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의 그래프적인 성질 정도도 체크해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에 쌤 15번 290번입니다. 유형 15번도 어려운데요, 쌤. 자, 유행 57페이지에 290번입니다. 유형 15번도 어려운데요. 네, 잘해봐. 할 수 있어. 자, 290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 바로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무슨 냄새 납니까?
이거 수학에서 이거 배웠던 C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그죠?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쌤. 정답만 미안. 딱 이렇게 알겠습니까? 아니 아주 좋아.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뇌에서 정리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당부 드립니다. 두 친구 듣기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잖아 태영아 그지? 이렇게 알겠죠? 아니 내가 아주 그냥 좋은 수능하고 을 있잖아. 반만하게 하라고 봐봐. 180번 던질 때 이미 통계 파트니까 이항 분포 냄새가 싹 나면서 알겠죠? 1이 나오는 횟수가 확정 그죠? 여기서 확정이야. 그러니까 180번 반복 1이 나오는까지가 아니고 횟수에서 확정이 알겠죠? 네. 오케이. 이거 이항 분포 문제네요. B 180, 6분의 1이고요. x는 뭔데? 1이 나오는 횟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의 구조가 쫙 펼쳐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펼쳐진다라는 건 뭐냐면 야 요게 확률 분포표 아니야? 네.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복수할까? 어떻게 생긴 거지? x가 수가 1일 때 0, 1, 2, 3 이게 이제 쓰라는 건 아니고 그죠?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지 이런 상태잖아 이런 상태 그죠? 확률 하나 구해볼까? 3위 확률 어떻게 구해? 180번 중에서 3번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77번 나와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게 연상이 돼야 돼. 이걸 쓸 필요는 당연히 없고 연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인데 나한테 질문이 x가 25 이상 3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러면 잠깐만 야 이 이항 분포는 이상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연속 이상 이상 확률 변수죠. 그렇죠? x가 0, 1, 2, 3, 4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로 원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범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구해야 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px가 얼마인? 25일 확률 더하기 26일 확률 더하기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어디까지? 35까지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이 값을 한번 적어보면요. 야, x가 25의 확률이 어떻게 돼? 180c 25에 6분의 1에 25승 6분의 5에 100 거의 55 100 이러잖아. 당연히 산수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소리야? 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야 이거 근데 이상한 변수인데? 성질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란 소리입니다. 녹화시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쌤,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랑 같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왜? 성향이 완전 다르잖아. 이항 분포는 이상 확률 변수야. x 0, 1, 2, 3, 4 이런 거고요.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야. 실수의 모든 값이 나올 수 있나 알겠습니까? 즉 얘가 될 수는 없지만 알겠죠? 얘가 확률이 너무 크니까 알겠죠? 확률을 구할 때 얘로 바꿔서 풀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쌤 같은 게 아닌데 바꿔서 풀어도 됩니까? 정확한 값이 나오진 않고요. 거의 같은 근사값이 나오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항 분포에서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확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b 만약에 뭐 4,3분의 1이라는 걸 볼게요. x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5개죠? 0, 1, 2, 3, 4 5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x축 위에 함수로 y가 확률이야 그냥 확률 함수 값을 점으로 찍어볼게요. x가 0일 때는요 3분의 1 4승 뭐 81분의 1 되겠지 여기다 치고 x가 1일 때는요 4C1에 3분의 1 1승 뭐 될 거 아니야. 그 확률값이 이쯤 되겠지. x가 2일 때는요 뭐 이쯤 되겠지. x가 3일 때는 또 작아질 거야. 이쯤 되겠지. 4일 때는 또 되게 작아지겠지. 3분의 2니까 이쯤 되겠다. 대충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5개의 확률값이 된다 치면 알겠죠? 내가 n을 좀 키워볼게. 10,3분을 해볼까? 그러면 x는 0부터 1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겠습니까? 그거를 확률값으로 높낮이 찍어보면요, 그래프가 10 정도 되면요, 너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 100 정도 가볼까?
x 값이 100이게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200 300, 400, 500, 1000, 만 교과서에 있어. 알겠습니까? 그 그림이 정규 분포와 거의 가까워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횟수가 꽤 큰 거는 그냥 정규 분포로 구해. 쌤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진 않아. 근사값이야. 알겠죠? 그 값으로 퉁쳐 그냥. 아 이거 산수 못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횟수가 꽤 커지면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왜? 이렇게 결국 분포도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스토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은 보통 파고들진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뭐 딥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알겠죠? 그런 그 내용의 뒷받침이 이제 이런 스토리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항 분포에서 이렇게 큰 그 횟수를 갖는 지점의 확률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못 구하니까 그럼 결국 얘를 어떻게 구하죠?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가 같은 건 아니지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바꿔서 그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해라?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라. 그러면 n 여기 평균 자리잖아. np 30이죠. 여긴 분산 자리죠. npq 30 곱하기 6분의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쁘겠죠. x. 그러니까 얘와 얘를 거의 같은 걸로 본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쟤를 구하는 건 뭐 장난이죠, 그죠? 확률 구하면 되겠죠. 구해보면 가운데가 30이고 25부터 같은 간격이네 35까지 간격이 같으니까 하나 모으면 됩니다. 점수차 5점, 집값 1점, 확률 구해서 2배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값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알겠죠? 여기 그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푸시면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난 거고요. 자, 쌤이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놨으면 좋을까? 뭐 답이었어, 여러분. 네. 아니 쌤 잠깐만 저 이거 300번 있잖아요. 300번? 네. 아니 다른 친구도 볼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네. 태영이서 얘기. 아니 애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 수업 끝나고 나가서 애들 풀어봐요. 자, 쌤 문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봐봐. 그 표가 필요하니까 표는 지금 푼 290번의 표를 보고 쌤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치우고 치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이항 분포에서 횟수가 꽤 큰 값들은 우리가 정규 분포로 바꿔 풀 수 있으니 알겠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시그마 같이 나와줘야 되긴 하는데 이 35 이상 180 180씩 얘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입니다. 요 표가 나와 있어요. 290번의 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290번의 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의 값을 구해라. 그 말입니다. R을 구하라는 거죠? 아니죠. 요 값을 구하라. 요 값을. 0.15 이해했습니까? 7. 자, 일단 좋아요. 자, 요 값을 구하라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까지 우리가 준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같이 풀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풀겠습니다. 봐봐요. 자, 예를 들면 일단 여러분 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어? 정규 분포. 이항 분포가 떠오르겠죠. 이항 그렇죠? 이항 분포가 왜? 이항 분포의 확률 아니야? 그죠? 이게 독립시의 확률이잖아. 그쵸? 이게 이항 분포를 얘기하면 B 몇 콤마 180,6분의 1이라는 이항 분포에서 튀어나온 확률 아니냐는 거지. 그렇잖아. 요거만 식으로 쓰면 PX가 R의 확률이잖아 그냥. 요거잖아. 그죠? 얘를 35부터 180번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뭐 식으로 내서주면 이항분포니까 PX가 35일 확률 더하기 PX가 36일 확률 더하기 쭉 가세요. PX가 180일 확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당연히 문제에 표준 정규 분포표도 나와 있고 횟수도 너무 크고 내가 뭐 산수를 구할 수 없고 모든 상황들이 뭘로 바꾸라는 얘기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죠.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소리겠지. 이거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갑시다. 자, x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바꾼 구동은 똑같은 거예요. np 30,5의 제곱 나올 거고요. x. 그죠?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확률 구하는 거지? x가 35부터 끝까지. 180을 끊어서 풀어서 애들이 보통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하나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의 수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양쪽을 다 끊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숙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더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거기서 살짝 걸려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선생님 35부터 180까지 확률 이렇게 구하는 소리 아닙니까? 안 돼. 이거 못 구할 거야 확률. 왜 그러냐면 이항분포가 어쨌든 이거는 이상함이 변수니까 끝이 명확하죠. 네. 횟수가 180번이면 180번 나오는 게 마지막이야. 얘보다 더 큰 값은 없어. 그죠? 근데 정규분포는 모든 실수에 있는 분포다 보니까 180을 끊을 수 있어요. 여기 옆에 뭔가 값이 있겠지.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크게 끊기지 않고 180만큼 멀리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아주 작은 확률값까지 다 포함시켜줘야 근사값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이항분포는 여 뒤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간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35부터 180을 끊는 게 아니라 px가 35 이상의 확률을 다 구해줘야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항분포에서 정규를 바꿀 때 대부분은 앞과 뒤가 다 끊겨 있겠지만 알겠죠? 저 끝까지 횟수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기서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알겠죠? 얘 이상을 다 구해라 이 소리인 거죠. 그러면 요 정규분포로 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구하면 끝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반대 버전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이항분포에서 이런 문제 낸단 말이에요. px가 0부터 1을 지나 35까지 확률의 근사값을 구해라 되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정규분포로 바꿔서. 그죠? x가 얼마? 35 이하일 확률을 그냥 구해야죠. 여기에서 끊는 게 아니라 알겠죠? 정규분포는 0에서 끊긴다니까. 알겠죠? 근데 그렇게 끊으면 안 되고 어차피 이항분포 자체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럼 그 작은 확률값은 다 포함시켜줘야 근사치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화시켜서 푸는 문제가 마지막 스토리에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로써 정규분포는 다 끝났고요. 알겠죠? 정규분포는 결국 봐봐.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그냥 확률 구하는 거야. 확률 구하는 거 가지고 뭐 다른 유형과 엮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 다음 정규분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항분포를 또 바꿔서 풀기도 하고. 알겠죠? 그런 식의 스토리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 그 227번부터 감을 잡으셨겠지만 227번부터 327 숫자 깔끔하게 떨어지면 227부터 327이네. 선생님 227번부터 227번까지요? 여기서 홀수 번호만 푸시면 50문항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51문항 되겠군요. 그죠? 아니. 그래서 50문항 다음 주까지 풀어서 보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